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밤 9시 56분입니다. 금요일날 밤에 미국 고용지표 나왔던 것이 굉장히 잘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이 이제 그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휴장이라서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볼 거 없고 중국, 한국 정도만 보면 아시아장 다 보는 건데요. 중국은 일단 개파락 출발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1% 이상 올랐으니까 한국은 반등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숫자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지지력, 하방 경직성 정도는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봐도 그래요. 코스피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제가 했던 이야기 나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좀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정부 부양책 기대감의 상승이라고 써 있는데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7월 물가지표가 오늘 나왔다고 해요. 7월 물가지표 PPI가 나왔는데 PPI가 한 달 만에 9%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왜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냐?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지난달 중국 당국은 원자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지준율을 인하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어쨌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너무 갖다 붙이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그죠, 추세적이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물가지표가 다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것 같고, 아무튼 좀 갖다 붙이기인 것 같아요. 좀 어거지로 갖다 붙이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 증시 오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중국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거를 그대로 다 되돌리면서 오히려 고점을 더 높였단 말이죠.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만약에 이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면은 중국 증시는 좀 굉장히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급락한 이후에 여기서 재차 꺾여버린다면 반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오늘 올랐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는 일단 강하게 올랐는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좀 약세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이런 거,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은 환율 시장이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자빠져서 그런지 일단은 긴축 쇼크라던가 이런 거에 관한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어쩌면 선반영됐다고 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상승 마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좀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장 보기 전에 일단 이번 주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나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잘 봐야 될 거, 이번 주에 봐야 될 건 수요일 날 발표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거가 좀 그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밤에 또 물가지표가 코어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0.9%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파월 의장이 나와서 또 진화를 했죠. 진화를 했는데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면서 또 진화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지난달에 0.9가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달에 얼마가 나올 거냐, 요게 또 그죠? 요게 또 어떤 앞으로 금리 인상 스케줄이라든가 긴축 스케줄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점, 수요일 밤에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한국 옵션 만기주죠. 수요일 밤에 이런 이벤트가 나와서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흔들하면
흔들흔들이라는 게 뭐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좀 신나게 움직이면은 목요일 날 만기일에, 옵션 만기일에 한국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 그 옵션 만기주다라는 거, 또 그리고 그 수요일 날 저기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코어 CPI가 발표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 한국 시장 보기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오후 6시 50분이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 통과 13일 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한국장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 급의 뉴스라면은 삼성전자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 정도 파워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기사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 기사를 재료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조금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이게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장 만기주에 딱 들어온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 나오고 있고 상승 마감을 하고 있어서 여기 직전 고점 턱 끝까지 일단 차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전히 이렇게 되면 사실 숏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기는 좀 계속 어쨌든 아까울 것 같긴 하다. 어차피 여기 부근에서 샀는데 포기할 거면 차라리 차라리 여기 있는 이날, 그죠? 7월 26일 날의 시가 현물지수 기준으로 1510 정도를 완전 돌파 한 장 해버리면 포기하든가, 그 전까지는 솔직히 좀 포기하기는 아까울 것 같아요. 아무튼 3거래일 동안 일단 근데 직전 고점에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코스피는 일단 별로 회복을 잘 못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개파락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싸웠는데 그 자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제 저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일단 어제 저점, 그죠? 32.5가 저점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일단 종가도 나왔고요. 일단 분명히 오늘 한국 시장의 회복은 좀 제한이 됐습니다. 이 정도 모습은 사실 좀 지금 보니까 430 부근에 어떤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 좀 그래요. 하여튼 오늘 같은 이런 봉은 솔직히 좀 어떤 지지력이나 이런 의미보다 일단 아래쪽으로 진행 중에 너무 개파락이 세가지고 멈춰있다, 요 정도로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방이 유리합니다. 예. 옵션 만기 주인데도 불구하고 외과 옵션들이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번 월물, 이제 만기 며칠 안 남은, 생명이 며칠 안 남은 이번 월물 옵션들인데, 아무튼 430 풋옵션까지 오늘 9% 넘게 상승 마감하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어쨌든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이 일단 더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근데 지금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좀 안 빠지긴 안 빠졌는데, 오늘 적당히 빠지다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방이 좀 유리한 일단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436이라는 자리를 3거래일 동안 저항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어요.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숏을 보는 입장에서 이상할 건 없고, 그럭저럭 잘 진행 중입니다. 그럭저럭 잘 가고 있고요. 풋옵션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2, 3거래일 동안 저점 지지력 보이고 폭등하는 것보다 비비리한 모습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도 상승 마감하긴 했어요. 풋옵션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쨌든 풋옵션이 죽지는 않고 상승 마감을 해주긴 했으니까 일단 좋아 보이긴 좋아 보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눈치 보겠죠, 그죠? 미국 주식시장 눈치 좀 보고. 하여튼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그냥 뭐 지지와 저항, 뭐 어디 뭐 직전 고점을 확 넘어간 것도 아니고 직전 저점을 확 붕괴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답답한 구간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린 그냥 뭐 지켜볼 뿐이죠. 그냥 아침에 적당히 한번 보고 오후쯤에 적당히 와서 한번 보고 종가 한번 확인하고 버틸 수 있는 가격이면 버티고 뭐 특정 내가 어떤 뭐 마지노선으로 그 특정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선들을 뭐 돌파하거나 붕괴하면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떠한 예측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는 하방 유리하고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은 좀 불안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요. 다만 어쨌든 코스닥은 좀 숏이 불안하긴 합니다. 더 올라가려는 모습이긴 해요. 이것만 보면요. 근데 뭐 뒤통수가 워낙 심한 시장이니까 일단은 한번 뭐 당장 손절해야 될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니까 일단 한번 뭐 개겨봐도 괜찮지. 예. 일단 뭐 개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더 뭐 특별히 뭐 길게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요 정도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은 일단 1145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45.1원에 마감했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자리를 턱걸이로 일단 안착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40원 선에서 어떤 지지력이 하나 있고요, 환율이. 그리고 45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죠. 45원이 보시면 이 환율, 45원이 원달러 환율 큰 박스권, 여기는 요런 큰 박스권의 상단 자리거든요. 45원이요. 45원이 큰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45원 다시 턱걸이 했으니까 45원이 다시 지지력이 되긴 됐겠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중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달러가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위쪽으로 올라오긴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려보고 있는 뭐 이런 중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 정도까지 체크했고요. 뭐 특별히 하여튼 지금 뭐 더 드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보자. 특정한 선을 넘거나 뭐 붕괴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자체는 그냥 조용하거든요. 주식시장 자체는 보면은 뭐 유럽인데요. 뭐 유럽의 뭐 일부 뭐 약간 약보합, 뭐 살짝 하락하는 나라 정도도 있고 살짝 상승하는 나라 정도도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혼조한 모습이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이제 본장 개장 전인데 아직까지 뭐 S&P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그러니까 S&P가 하락을 하지만 지금 하락 중이긴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도 않고 나스닥은 상승 중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도 않고 뭐 약보합, 강보합 요 정도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독특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원자재가 좀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원자재의 움직임이 오늘 좀 급락을 했다라는 거. 요게 조금 좀 심상치 않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원자재 쪽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원자재 쪽 보시면은요, 요게 국제유가고 요게 구리 가격인데요. 자, 여기 3월, 그죠? 비슷한 모습대로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 원자재들도 지금 대부분 어떤 그 다이버전스 이런 걸 만든 상태에서 이제 고점에 대한 패턴들도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완성 다 됐죠. 뭐 쌍고점 나왔고 쌍고점에 이어서 지금 3고점까지 확인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아래쪽으로만 붕괴만 시키면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붕괴는 시키지 않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뭐 고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 확실히 구리나 뭐 국제유가나 대부분 상방 제한적인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결과적으로 오늘 완전히 왕창 박살 낸 거거든요. 이게 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세 번은 안 되거든요. 한 번 살짝 깼었죠, 요날.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번에 한번 왕창 깼었죠.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지금 아예 이제 몸통으로 훅 내려갔죠. 일단 구리 가격도 심상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뭐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애들이 같이 올라줘야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날개가 꺾이긴 했죠. 비트코인도 날개가 꺾여서 비리비리하고 있고
뭐 구리나 뭐 이런 것도 좀 일단 날개가 좀 꺾여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나게 날개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 좀, 이런 모습들 옛날같이 그렇게 상승이 녹록치 않은 그런, 그죠? 옛날같이 그렇게 상승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옛날엔 진짜 모든 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서 구리값도 오르고 달러는 떨어지고 막 국제유가도 오르고요, 막 금리도 막 안정적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달러도 올라가고 막 일부 위험 자산들, 그죠? 구리라든가 국제유가 얘네들도 좀 비리비리하고 달러, 이런저런 좀 모습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자, 이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다이벌전스 같은 거 충분히 나타났고,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 대한 패턴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121선을 두 번째로 일단 붕괴를 시키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 원자재들이 조금 크게 좀 움직였습니다. 얘네들도 조금 뭐 심상치는 않아요. 글쎄요, 뭐 지금이 어떤 단기적인 바닥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와,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금값도 급락을 했었네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달러가 금요일 날 올라온 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제서야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유로화 급락한 거요. 금요일 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달러 급등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이 반응이 그날 안 나왔다고요. 금요일날 차분했다고요. 구리하고 국제유가하고요. 그죠? 지금 보시면 안 움직였죠? 그게 오늘에서야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오늘 구리하고 뭐 금값하고 이 오일하고 국제유가하고 얘네가 다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보시면 유로화에는 양봉이 조그만하게 들어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루 늦게라도 떨어지고 있고, 뭐 달러가 뭐 아무튼 그죠? 달러가 어제 급등했었고 금요일에 급등했었고, 이런 모습들이 일단 위험 자산들의 별로 좋은 모습들은 뭐 일단 아닌 것 같다. 요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 원자재 쪽 한번 오래간만에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 심상치가 않다, 그죠? 대부분 다들 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삼성전자하고 모양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121선과 241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번에 121선들 다들 터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241선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점들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 한국도 지금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뭐 국제유가나 구리 가격이나 코스피나 똑같아요. 보시면요, 지금 이 121선 한 번 터치, 두 번 터치, 방금 보셨다시피 구리하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21선 이제 세 번째 뭐 건드리고 있거나 두 번째 붕괴시키거나 그러고 있는데, 코스피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유가나 이런 원자재들이 안 좋으면 코스피도 뭐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점들 좀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하고 이런 거 정도 좀 간단하게 보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는 그죠, 오늘 밤에 지금 음봉 나오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음봉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하고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더라. 조금 이게 시차가 하루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다는 거죠. 이런 점을 좀 보긴 봤고, 아무튼 그런 점을 좀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금리에 좀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쪽으로 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시원한 움직임이 아니고 이제 박스권으로 기어 들어와 가지고 답답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리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여튼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날부터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금리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그랬죠? 금리가 많이 튀어오르니까 당장 뭐 성장주랍시고 나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금리 튀어오르면서.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오늘 나스닥은 오르고 오히려 S&P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의 움직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는 지금 일단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한 건 아니고 턴어라운드 시도 중이죠.
시도 중인데 아무튼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이 움직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잠시 후에 지금 일단은 좀 눈치를 좀 보긴 볼 건데요. 저도 UVXY를 조금 해볼까 하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UVXY에 대한 베팅 포인트는 전 이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UVXY가 여기서 너무나 어떤 지지력을 잘 보여줬는데, 일단 뭐 요거는 그냥 뭐 제 경험상 하는 거예요. 요건 제 경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죽지 않고 버텼으면은 반드시 어떤 시세를 한번 반드시 어떤 시세를 한번 줍니다. 이 시세를 줘서 정배열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죽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죽더라도 일단 한 번은 꿈틀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달 동안 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한은 반드시 풀고 가더라 라는 게 일단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지선을 이번에 강하게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지금 강하게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장대 음봉으로 막 변동성을 주면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 오히려 얘가 더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뭐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뉘앙스로 접근을 하려고 눌림시 매수 한번 해보려고, 만약 오늘도 얘가 이렇게 뭐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순간에 조금씩 한번 얘를 잡아볼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좀 세우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좀 일단 지켜보긴 지켜볼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한방 터트릴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쉽게 죽이진 않을 것 같고, 한번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한번 모아가 볼까, 조금씩 아래서 모으다가 말씀드렸다시피 27.5를 뭐 넘어가는 순간은 좀 강하게 잡든가, 하여튼 요 정도 시나리오? 글쎄요, 어떻게 할까 일단 뭐 저도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시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니까 특히 그 현금 비중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아니면 도인 상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뭐 대충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